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고 치료를 도와드리는 이지혜 원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 바로 등 가슴 여드름 치료입니다. 등이나 가슴에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게 첫째로는 이제 효과가 있는지, 둘째로는 꼭 치료를 해야 하는지, 셋째로는 완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간과 비용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은 다이어트도 그렇고 여드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치료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나빴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등가슴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러한 치료 경험이 있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치료에 앞서서 항상 여드름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일단 여드름이라 하면 열이 들어있다 해서 이제 여드름인데, 실제로 인체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열이 쏠리면서 염증이 생기는 상황을 말해요. 히터를 틀어도 위에는 굉장히 더운데 발 쪽은 차가운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몸속에 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길 때 몸 위쪽은 뜨겁고 아래는 굉장히 차가운 한방에서 표현하는 상열하한의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면역체계가 교란되고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서 여드름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등과 가슴에 유독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피지선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근데 반면에 각질층은 두꺼워서 이제 배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또 가슴을 빼놓을 수가 없죠.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가슴도 이제 등과 마찬가지로 자국도 많고 여드름도 굉장히 많았어요. 가슴 여드름 자국은 그래도 등보다는 되게 빨리 빠지세요. 살이 연하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자국은 그만큼 좀 빨리 빠집니다. 가슴의 경우는 4세트 총 2달가량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치료법은 마찬가지로 후윤 약초 필링으로 시술재생, 시술재생 이렇게 매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없던 자국이 중간에 하나 작게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올라오는 여드름들이 자국이 돼서 치료 속도를 조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내가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한약치료가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약치료의 여부는 내가 지금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 후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저는 앞으로 안 올라올 수 있을까요? 혹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때 제가 답변 드리는 건 바로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올라오세요.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저같이 마무리하고 올라오는 분도 계세요. 좀 올라오시는 분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압출 위주의 유지 케어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저도 가끔 너무 피곤하거나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하면 한두 개 또 올라옵니다.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또 하고 저희가 후윤 약초 필링을 통해서 피지선을 어느 정도 정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안 올라오지만 생활 관리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지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세요. 다만 방치하면 올라올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렇게 등가슴 여드름 자국 치료를 진행하면서 시술 외에도 홈케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홈케어는 말 그대로 한의원 외에 집에서 사용하는 치료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원 치료 외에도 평소에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홈케어는 2가지 종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여드름을 가라앉혀주는 홈케어, 두 번째는 이 자국들을 연하게 만드는데 도와주는 홈케어, 이렇게 2종류로 들어가고요.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가슴 여드름 자국 치료를 하다 보면 여드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후윤 약초 필링과 이 홈케어가 여드름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드름이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다 하시면 실은 저처럼 한약 복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약 복용 없이 치료를 해도 잘 가라앉고 자국 치료도 잘 됩니다. 여기서 잠깐 후한의원의 홈케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홈케어 치료법은 여드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외용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피지 배출을 줄여주고 여드름균이 번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에 맞게 각질 탈락을 유도해주고 상피의 재생을 촉진시키면서 저희의
붉은색 그리고 갈색 자국과 피부 염증을 많이 완화를 시키는 거죠. 홈케어의 성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후아니언의 홈케어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이런 성분과는 거리가 좀 멀고요. 천연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약과 동시에 이제 바르는 제형으로 치료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뭐 리바운드가 있거나 증상을 갑자기 악화되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케어도 치료제이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에 맞게 담당 의료진의 이제 진찰에 따라서 비율이나 시간 등은 조절이 들어갈 거고요. 환자분들마다 다 다른 처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설명받은 지침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얘기 드릴 거는 직장인분들, 학생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시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시술 후의 증상은 사람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따갑다던가 붓다던가 후끈거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있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하루 정도만 좀 따가웠었고 3일까지는 가려움이 좀 컸어요. 그래서 보통 가려움은 각질이 탈락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일상생활과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그냥 바로 치료를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등가슴 여드름은 아무래도 얼굴보다 노출이 덜 되니까 미루다가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오래된 자국들은 치료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내원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모두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 내원하시면 치료는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등가슴 여드름의 모든 것, 생생한 치료 후기를 갖고 온 후아니언의 이지혜 원장이었습니다.